오늘로서 이스라엘-이란 전쟁 19일째입니다. 지금 현재까지 상황 정리 좀 해주시죠. 네, 일단 이스라엘은 이미 1만 발 이상의 무기와 탄약을 투하를 하고 7,600회가 넘는 공습과 그리고 2,200회 이상의 정권 핵심 목표를 타격했고요. 출격도 5,000회를 넘어섰다고 합니다. 그리고 미국은 6,500회 이상의 전투 비행과 7,000개 이상의 목표물을 지금 타격했고요. 공격 대상에도 단순 군사시설을 넘어서서 사우스 파라스 가스전과 그리고 아살루의 가스 처리시설 같은 이런 에너지 인프라까지 지금 타격이 들어갔는데요. 군사력뿐만 아니라 정권의 경제 기반까지 흔들겠다 이런 의미로 해석이 됩니다. 동시에 지휘부 제거 작전도 지금 매우 강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알리 라니자니는 암살 표적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테헤란 중심부 지표에 이번에 공개적으로 등장을 했는데요. 그리고 나서 SNS에다가 우리는 결코 패배하지 않는다 이렇게 작성을 했습니다. 근데 그렇게 하고 나서 불과 나흘 뒤에 바로 사살이 됐는데요. 한 곳에 2번 이상 머물지 않으면서 은신을 하는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의 추적은 피하지 못했다고 봅니다. 그리고 같은 날 밤에 바시지 민병대 사령관인 골람 레자 솔레이마니도 사망했습니다. 이란의 민간인들이 이 솔레이마니가 부하들과 함께 테헤란의 텐트에 숨어 있다 이렇게 이스라엘에 제보를 했고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공격을 감행한 것인데요. 실제로 이스라엘은 지금 지휘본부와 집결지, 심지어 다리 밑에 있는 은신처까지 추적해서 타격을 하면서 어디에도 안전한 곳은 없다 이렇게 메시지를 보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에 따르면 이런 방식으로 현재 수천 명의 IRGC가 사살된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미 죽었으면 상관이 없는데 살아있다면 숨을 쉴 거 아닙니까? 어디서든 숨을 쉬고 있다면 다 찾아냅니다. 어디 도망가지 마세요. 네. 어제는 이란 정보부 장관 이스마일 카티브라는 사람이 또 테헤란에서 제거됐다고 해요. 이스마일 카티브 어떤 인물입니까? 이 이스마일 카티브는 단순한 정보기관 책임자를 넘어서서 이란 정권의 내부 통제와 그리고 탄압을 총괄하는 핵심 인물입니다. 이란 전역의 정보나 첩보 조직을 지휘를 하면서 국민을 감시하고 그리고 체포하고 그리고 이번에 있었던 시위대 강경 진압까지 주도한 책임자로 알려져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인과 그리고 미국인을 겨냥한 대외 작전과 테러 활동까지 관여해온 인물로 지목되고 있고요. 이 카티브는 하메네이 최고 지도자와 가까운 핵심 인물이었고 그리고 이란 정보기관 전체를 실질적으로 움직이는 그런 축이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측에서도 이번 카티브의 사망을 두고서 전 분야에서 상당한 충격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전쟁이 시작됐던 2월 28일 당일날 아야톨라 알리 하메네이도 제거됐고 또 라리자니도 또 제거됐고 이번에 또 어제는 카티브까지 제거되고 이렇게 주요 지휘관들, 주요 인물들이 죄다 이게 막 한꺼번에 또는 순차적으로 제거되니까 나머지 살아있는 다른 지휘관들도 지금 내가 살아있긴 하지만 살아있는 게 아니다. 진짜 내 목숨은 파리 목숨이다. 아마 이렇게 생각들을 하고 있을 것 같아요. 혹시 다음은 내 차례가 아닐까? 얼마나 불안에 떨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실제로 이란 지휘부와 보안 요원들 사이에서 다음은 나일 수 있다 이런 공포가 퍼지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계속해서 지휘부를 하나씩 이스라엘이 제거하고 있다 보니까 이 내부에서는 일종의 편집증적 불안이 생겼다 이런 분석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네, 실제로 이 보안 요원들이 지금 있을 장소도 다 파괴돼서 없기도 하고 그리고 표적 공격도 피해야 하기도 하고 그렇다 보니까 차 안이나 그리고 모스크 심지어는 스포츠 시설에서까지 잠을 자면서 자신들의 위치 노출을 이렇게 피하려고 한다고 하는데 그만큼 어디에 있어도 안전하지 않다는 인식이 지금 많이 퍼져 있는 상태입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은 그곳까지 어디든지 추적해서 끝까지 가서 사살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여기에 이스라엘이 심리전까지 병행하고 있는데요. 일부 이란 사령관들에게 직접 전화를 걸어서 우리는 당신들에 대해 모든 것을 알고 있다. 당신은 이미 블랙리스트에 올라가 있고 죽은 지도자들처럼 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압박 수위를 지금 높이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근데 이뿐만이 아닌데 이스라엘 전 국가안보보좌관의 설명에 따르면 지금 이란 내부에서 일반 시민들까지 정권 인사들의 위치 정보를 제공해주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최근 강경 시위 진압 이후에 이란 정권에 대한 시위대들의 반감이 더 커지기 시작하면서 이거를 자신들의 자유를 위한 기회로 보고 이스라엘에게 협조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실제로 이란 정권의 은신처나 이동 경로 같은 그런 정보들이 이스라엘 측으로 실시간으로 들어오고 있고 그리고 그걸 기반으로 해서
이스라엘에서 정밀 타격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런 설명입니다. 또 아흐마디네자드 전 대통령이 밝힌 것처럼 모사드 색출 조직을 설립을 했는데 그 모사드 색출 조직의 책임자가 오히려 모사드 요원이었다 이런 사례까지 나오게 되면서 지금 이란은 내부 동료까지 믿을 수 없는 그런 지경에 이르렀다고 합니다. 즉 지금 단순히 뭐 공습이 무섭다 이런 수준이 아니라 어디에 숨어도 발각될 수 있다는 그런 공포와 그리고 동료도 믿을 수 없는 그런 내부 붕괴, 신뢰가 안 되는 그리고 심리적 압박 이 세 가지가 지금 동시에 작용을 하면서 이란 지휘부 전반이 크게 흔들리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렇게 휴민트가 많대지 않습니까? 이란 안에. 그래서 도대체 스파이가 어떤 놈들의 스파이지, 이 스파이를 잡아야 되겠다 해가지고 스파이 잡는 부대를 따로 만들었고 그 스파이 잡는 부대에 사령관을 앉혔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스파이 잡는 부대의 총사령관도 모사드 요원이었다는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IRGC 한 지휘관이 딴 사람이 도와줘가지고 식당 지하 음식 저장 창고에 숨어 있었대요. 근데 문자가 뜬 거예요. 모사드가 보는 거죠. 양파 냄새 괜찮니? 얼마나 놀랬겠어요. 이것들은 도대체. 무섭다. 그죠? 귀신이야, 뭐야, 막 그러면서. 그게 이 사람들이 정신병이 걸릴 것 같아요. 지금 이렇게 차근차근 제거해 나가고 있는데, 지난주에 그 베냐민 네타냐후 총리가 마이크 허커비 주 이스라엘 미국 대사 만나서 이렇게 회담하면서 네타냐후 총리가 주머니에서 뭘 이렇게 주섬주섬 꺼내가지고 쭉 읽었어요. 이게 뭘 읽은 겁니까? 이 쪽지에 뭐가 적혀 있었던 거예요? 이번에 이제 네타냐후 총리가 꺼냈던 그 쪽지는 이스라엘이 표적으로 삼고 있는 이란 고위 인사들의 명단, 일종의 타깃 리스트였습니다. 허커비 대사에게 이걸 직접 꺼내서 보여주면서 이제 뭐라고 했냐면 이건 펀치카드다. 오늘 2개의 이름을 지웠다. 앞으로 얼마나 더 지워야 할지 아냐.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명단을 보면서 그냥 순서대로 하나하나씩 이제 지워가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이걸 공개적으로 이제 보여준 거고 남아있는 이란 정권 지도자들에게 보이는 일종의 뭐 경고장 같은 거죠. 빙고 게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씩 지워나가는 거예요, 지금. 참 철저하면서도 완벽하면서도 참 무섭기도 하고. 지금 이스라엘의 공습으로 테헤란의 주요 군사 거점들 많이 타격을 입고 있는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이스라엘은 이번에 이란 혁명수비대의 보안부대, 그리고 내부 보안군 시설, 지휘센터와 그리고 탄도미사일 기반 시설까지 집중적으로 타격했습니다. 특히 방공 시스템까지 함께 무너뜨리면서 이제 공중작전의 자유를 확보한 점이 핵심인데요. 공습 범위도 상당히 넓었습니다. 이번에 테헤란을 중심으로 해서 정부군 사령부, 그리고 미사일 관련 시설, 바시지 민병대 진지, 군 정비센터까지 연쇄적으로 지금 타격하면서 이란 정권을 떠받치는 핵심 군사 인프라가 지금 동시에 흔들렸습니다. 지금 공격은 시설 몇 개 부수는 그런 정도의 수준을 이제 넘어서서 군 지휘 체계 자체를 지금 무너뜨리고 있는 상황인데요. 실제로 이란 장교도 정권의 몰락은 불가피하다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이 현장 분위기를 보면 이 IRGC와 바시지 민병대 그리고 거리 진압 병력까지 해서 전부 다 지금 피로와 절망 상태에 빠져 있다 이렇게 전했는데요. 그렇다 보니 통제력도 지금 약해지고 있고 지휘 체계도 사실상 붕괴 조짐을 보이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란 병력은 근데 아직까지도 약 90만 명 수준이라고 하는데요. 하지만 현실을 보면 이제 기지를 잃고 흩어져서 병원이나 학교 같은 곳에 이제 분산된 그런 상태고요. 숨는데 이렇게 집중을 하고 있다 보니까 실질적인 전투 지속 능력도 크게 떨어진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란 정권 입장에서 가장 두려운 시나리오라고 하는 거는 시위 세력과 그리고 무장 반정부 세력이 결합하는 내부 반란 가능성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결국 지금 상황을 보면 이제 이란 군은 남아있긴 하지만 싸울 수 있는 구조가 무너지고 있고 그 빈틈이 내부 붕괴로 이어질 수 있는 단계까지 왔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제 드디어 내부 균열과 내부 붕괴가 시작이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스라엘은 이번 주에 이란의 최대 가스전이라고 할 수 있는 남파루스 여길 집중 공격했다고 하는데 뭐 좀 효과가 있습니까? 네, 맞습니다. 이스라엘이 뭐 그동안 연료 저장 시설은 공격한 적이 있었는데 사실 생산 시설 자체를 직접 때린 건 이번이 처음이라고 하는데요. 이번에 타격된 사우스파루스는 단순한 가스전이 아니라 이란 전체 가스 생산의 약 70%를 담당하는 핵심 인프라입니다. 사실상 이란 에너지 시스템의 심장 같은 그런 곳인데요. 이것과 연결된 아살루의 정제 시설까지 미사일 공격을 받으면서 정유 시설 일부 생산이 실제로 중단이 됐고 하루 약 1억 세제곱미터 규모의 가스
가스 생산에도 지금 차질이 생긴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란은 즉각적으로 걸프만 석유 생산 시설을 공격하겠다 이렇게 보복을 예고를 했는데요. 이 발언으로 또다시 국제 유가가 급등을 하면서 브렌트 유가 배럴당 110달러를 넘어서는 수준까지 현재 상승한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이란의 사우스 파르스 최대 가스절을 공격을 하니까 이란이 우리도 보복을 하겠다. 카타르를 향해서 미사일을 날리겠다. 아마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미국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만약에 이란이 보복하는 차원으로 카타르에 미사일을 날리게 되면 이스라엘만 사우스 파르스를 공격하는 게 아니라 우리 미국도 같이 이스라엘과 힘을 합쳐서 사우스 파르스 아주 아작을 내겠다. 이렇게 경고를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어이 이란이 카타르의 LNG 시설을 공격하고 말았어요. 네, 맞습니다. 이란이 이번에 카타르 핵심 LNG 생산 거점 라스라판을 여러 차례 미사일로 공격을 했는데요. 총 3차례의 공격이 있었습니다. 네, 카타르 측도 주요 LNG 시설이 타격을 입었고 대형 화재와 함께 광범위한 피해가 발생했다. 이렇게 확인을 했고요. 이미 앞선 공격으로 사실 손상된 에카 시설이 있었는데 여기에 더해서 추가 타격까지 겹치면서 이제 상황이 더 악화된 그런 상황입니다. 라스라판은 이제 전 세계 LNG 공급의 핵심 허브 중 하나입니다. 인데요. 그렇다 보니까 이번 이란의 공격은 한 나라만 공격한 그런 문제가 아니라 글로벌 에너지 안보 자체를 흔드는 그런 사건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미국은 지금 호르무즈 해협 인근에 지하 미사일 기지에다가 엄청난 양의 벙커버스터를 쏟아부었다 그래요. 여기는 왜 공습한 거죠? 지금 호르무즈 해협 때문인데 호르무즈 해협을 지켜야 되기 때문인데요. 이번에 미국이 타격한 곳은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는 그 선박들을 직접 위협할 수 있는 이란 지하의 이제 대한 미사일 기지였습니다. 이 기지들은 지하 깊숙이 구축된 시설이다 보니까 일반 폭탄이 아니라 이제 5,000파운드급 그런 벙커버스터까지 동원이 된 겁니다. 실제로 이란이 이 지역에 배치한 이 대함 순항 미사일 같은 경우에는 지나가는 유조선이나 상선을 직접 공격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어서 미국 입장에서는 이게 터지기 전에 먼저 제거를 해야 하는 그런 위협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번 공습 같은 경우에는 첫 번째로 해상 운송로를 보호하고 그리고 에너지 수송 차단 가능성을 사전에 제거를 하고 호르무즈 해협 봉쇄 시나리오도 사전을 차단하기 위한 것인데요. 한마디로 이제 이란이 미사일로 바다를 막기 전에 그 이란의 미사일 발사대 자체를 먼저 없애버린 것이죠. 요즘 이란이 막 나가고 있어요. 그죠? 거의 뭐 이판사판 공사판인지 이스라엘이 계속해서 집속탄을 쏟아붓고 있어요. 집속탄 그러면 이건 사탄의 무기라고 하거든요. 이걸 지금 막 이스라엘에다 집속탄을 쏟아붓고 있어서 이스라엘도 지금 계속 피해가 늘어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최근에 예루살렘을 겨냥했던 미사일도 있었는데 이건 요격이 됐는데 이제 이스라엘 중부로 날아왔던 또 다른 미사일은 집속탄을 탑재한 형태여서 제대로 막지를 못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텔아비브 동쪽 라마트간에서 아파트가 직격이 되면서 사망자가 이제 추가적으로 발생이 됐는데요. 70대 노부부가 방공망으로 이제 피하려고 들어가다가 그 전에 미처 들어가지 못하고 사망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이로 인해서 지금 이스라엘 전체 민간인 사망자 수는 15명 수준까지 늘어난 상황이고요. 이제 IDF까지 포함하면 17명까지 된 상황입니다. 시설 피해도 이어졌는데요. 텔아비브 사비도르 이제 기차역도 손상이 됐고 페타티크바에서는 화재가 발생했고요. 브네이 브락에서는 차량 피격까지 발생했다고 합니다. 이제 부상자는 현재까지 경상자 중심으로는 6명 이상으로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이유진 PD는 이스라엘을 아주 손바닥 들여다보듯이 다 보는 것 같아요. 페타티크바에 뭐 브네이 브락까지 안 가본 사람이 어떻게 그렇게 동 이름을 다 알아요? 몇 시까지. 야, 대단해요. 어젯밤 이스라엘의 고위 소식통이 이번 전쟁에서 이스라엘이 달성해야 될 5가지 목표가 있다. 이렇게 설명했다고 해요. 이스라엘이 이번 전쟁에서 꼭 달성해야 할 5가지 목표 뭡니까? 일단 첫 번째로는 미국과 공동으로 호르무즈 해협을 재개방하는 것이라고 하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미래의 어떤 이란 정권도 대체 파이프 라인 개발을 포함한 모든 수단을 통해서 이 호르무즈 해협을 다시 봉쇄할 수 없도록 이제 영구적으로 차단하는 것 이렇게 밝혔고, 세 번째로는 이란의 무기 산업, 특히 탄도미사일 능력을 해치하는 데 중점을 두고 이번에는 장비뿐만 아니라 생산 공장까지 이제 목표로 삼아야 한다 이렇게 밝혔고요. 네 번째로는 이란의 핵 프로그램을 완전히 파괴하는 것이라고 밝혔고, 그리고 5번째로는 이란 정권 교체, 레짐 체인지를 위해 여건을 조성하는 것이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그렇군요. 그런데 제가 여기서 한 가지 드는 궁금증은 이스라엘하고 이란이 이렇게 전쟁을 하면 저 남쪽에 있는 후티 반군도 덩달아서 이때다 해가지고 이스라엘 쪽으로 뭔가 미사일도 날리고 드론도 날리고
그렇게 오지랖 넓게 난리를 쳐야 되는데 아직까지 후티 반군 쪽은 조용한 것 같아요. 무슨 일이 있는 겁니까 그쪽에? 이제 뭐 가장 먼저는 무기와 보급 문제인데요. 아하. 네, 후티 측에서도 인정을 했는데 이번 전쟁으로 미사일 비축량이 줄어들었고 이제 추가 무기 수송도 지연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즉 당장 공격을 확대할 물리적인 여력이 부족한 상태라는 건데요. 여기 하나 더 중요한 부분은 후티가 사실상 이제 IRGC의 최하위 이제 실행 조직으로 이렇게 운영이 되고 있는데 현재 그 자금의 흐름 자체가 막힌 상황이다 이렇게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란 내부를 보면은 IRGC 급여 지급도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런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후티 입장에서는 움직일 동력이 더 떨어진 그런 셈이죠. 두 번째로는 외부 압박입니다. 이제 후티의 주장에 따르면 미국이 개입하지 말라 이런 경고를 전달한 것으로 전해지는데요. 이제 지금 상황 자체가 후티가 움직일 조건이 안 되는 상태다 이렇게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이란 내에서부터 그 이스라엘로 미사일은 지금도 계속 날아오고 있어요. 네, 맞습니다. 최근 데이터를 보면 17일 기준으로는 이란이 탄도미사일 공격을 최소 11차례 감행한 것으로 확인이 됐고요. 여기 헤즈볼라까지 가세를 해서 총 43차례 공격이 추가적으로 발생을 했습니다. 전력 소모와 이제 내부 상황 때문에 공격 여력이 지금 제한된 부분으로 인해서 공격은 계속되기는 하지만 예전보다는 아무래도 많이 줄어든 상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란의 미사일 파편이 이스라엘의 관문 텔아비브 공항에도 떨어졌어요. 네, 맞습니다. 상황을 정확히 보면은 지금 직접 타격은 아니고 요격 과정에서 떨어진 파편 피해인데요. 이란 미사일을 요격하는 과정에서 나온 이 파편이 텔아비브 벤구리온 공항에 떨어지면서 개인 항공기 3대가 손상되는 피해가 발생한 겁니다. 또 인근 지역에서도 화염이 목격이 되면서 지금 긴장이 크게 올라간 상황이었다고 하는데요. 다만 사망자는 보고되진 않았고요. 대규모 인명 피해도 없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공항 운영에는 지금 영향이 있었는데요. 안전 점검과 그리고 복구 작업 때문에 항공편 운항이 일시 중단이 됐고 일부 항공기는 착륙하지 못하고 상공에서 선회를 하는 그런 상황도 발생했다고 합니다. 이번 그 이스라엘하고 이란하고 전쟁에서 이스라엘보다도 더 미사일을 많이 맞은 나라가 이스라엘이 아니고 아랍에미레이트예요. 그래서인가요? 이번에 그 아랍에미레이트가 미국과 힘을 합쳐서 호르무즈 작전에 참여하겠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어요. 네, 맞습니다. 지금 UAE는 이번 전쟁에서 이스라엘보다도 사실 더 많은 미사일 위협을 직접 받은 국가인데요. 그러다 보니까 가만히 있으면 사실 계속 맞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고, 그래서 UAE 대통령 외교고문인 안와르 가르가시도 공개적으로 호르무즈 해협 안보를 위한 국제적 노력에 참여할 수 있다. 즉 미국과 협력 가능성을 언급을 했습니다. 호르무즈 해협은 UAE 입장에서는 석유 수출과 물류 그리고 국가 경제 전체를 떠받치는 어떻게 보면 생명선인데요. 여기가 흔들리면 바로 이제 타격이 오는 그런 구조입니다. 여기 현실적인 문제가 하나 더 있는데요. 지금 UAE가 계속 공격을 받으면 이제 국제 투자자 입장에서는 거기 위험한 나라 아닌가 이런 인식이 생겨버리거든요. 그러면은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두바이에 몰려있던 이 글로벌 자금과 기업들이 이제 더 안전한 곳, 예를 들면 사우디 같은 곳으로 이동할 그런 가능성이 커집니다. 실제로 사우디는 지금 우리가 더 안전하니까 여기로 와라 이렇게 적극적으로 끌어들이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UAE 입장에서는 이제 전쟁보다 더 무섭다라고 볼 수도 있는 거죠. 이제 돈이 빠져나가는 순간 금융 허브 지위가 무너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이거는 좀 더 큰 판으로도 연결이 되는데요. 미국이 추진하고 있는 이 경제회랑 IMEC 여기도 호르무즈 해협이 안정되는 거 이게 전제인데요. UAE가 그 핵심 경로에 있다 보니까 이 호르무즈 해협이 안정화되는 거 연합에 이제 뛰어들 수밖에 없는 그런 위치인 것이죠. 이번 이란 전쟁에서 좀 의아스럽게 보는 부분이 있어요. 2월 28일 날 아야톨라 알리 하메네이가 제거됐고 그다음에 이란의 그 최고 국가안보위원회 사무총장 잘 기억해 두세요. 국가안보위원회 사무총장 라리자니, 그다음에 어저께 제거된 이스마일 카티브, 웬만한 사람들이 다 이렇게 다 제거되고 있어요. 그런데 왜 이 사람은 아직까지 제거가 안 되고 있나 싶은 사람이 지금 현재 이란의 대통령 페제시키안이에요. 아직 생존해 있어요. 용케도. 근데 이 페제시키안 대통령이 대통령직을 이제 좀 사임하고 싶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하는데, 사임하게 되면은 제거 대상 그 명단에서 빠질 줄 알고 지금 사임하고 싶다고 얘기하는 건지, 왜 사임하고 싶다고 하는 겁니까? 단순히 살려고 사임한다 이런 거보다는요. 지금 이란 권력 구조 자체가 무너지고 있다는 신호로 보고 있는 건데요.
현재 나온 내부 얘기를 들여다보면은 이 페제시키안 대통령은 사실상 대통령 역할을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본인이 직접 측근들에게 한 말이 있는데 IRGC가 모든 군사 전략 결정을 다 가져가고 나는 배제가 되어 있다. 최고 지도자와 대화도 못하고 현재 무력감을 느낀다. 이렇게 토로를 했다는 겁니다. 즉 지금 일하는 형식상으로는 대통령은 있지만 실제 권력은 이제 혁명수비대가 가지고 있는 그런 구조로 완전히 기울었다는 거죠. 게다가 내부 갈등도 심각한데요. 이 페제시키안 대통령은 IRGC에 대해서 무모하다. 라리자니 제거도 사실상 의도된 거 아니냐. 이런 수준까지 지금 강하게 불만을 드러내고 있는 것으로 전해집니다. 단순한 의견 차이가 아니라 이제 정권 내부에서 서로 불신하는 그런 단계까지 간 겁니다. 이 상황에서 이 페제시키안 대통령 입장에서는 선택지가 많지 않은데요. 결국 사임을 고민하는 이유에 대해서는 실질적인 권한이 없는 지금 허수아비 상태인 거고 자신이 그리고 군부 이 IRGC에 대한 강한 불신과 그리고 충돌이 있는 상태고 내부 권력 싸움 속에서 이제 책임만 떠안을 가능성이 있다 보니까 그 세 가지가 겹쳐서 지금 이 타겟에서 이제 빠지려고 사임한다기보다는 이미 권력에서 밀려난 상태다 보니까 스스로 내려오려는 움직임에 가깝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뭐 할 게 없으니까 전쟁 났는데 뭐 하겠습니까? 지금 군인들이 지금 난리인데 이름이 페제시키안 이놈의 시키안. 자, 그런데 미국의 정체불명의 드론이 떴어요. 어디에 떴냐면은 마르코 루비오 국무장관과 피터 헤그세스 전쟁부 장관이 근무하는 워싱턴의 육군기지 상공이에요. 이게 사실이라면은 지금 전쟁부 장관 그리고 국무장관이 있는 그 위에 상공에 드론이 떴다는데 이거 진짜 사실이라면 정말 심각한 문제이고 어떻습니까? 사실입니까? 네, 지금 미국 관리들이 마르코 루비오 국무장관과 그리고 피터 헤그세스 국방장관이 주둔 중인 워싱턴 인근 포트 맥네어 미군기지 상공에서 이 미확인 드론 포착을 했다 이렇게 전했습니다. 근데 최근 이러한 미확인 드론이 이제 기지 상공에서 여러 차례 포착이 됐다고 하고요. 특히 지난 열흘 동안에는 한밤에 여러 번 목격이 됐다라고 합니다. 하지만 이 출처나 배후는 아직까지 확인돼서 이제 공식적으로 나온 바는 없고요. 미국 측에서는 이란의 이런 보복 공격이 미국 본토에까지 미칠 수 있다. 이런 우려가 지금 나와서 미군 기지 보안 강화와 그리고 경계 태세를 올리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합니다.